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다 했기 때문에 가정법 현재로 바로 가겠습니다. 과거하고 과거 완료만 알면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하나씩 조금만 생각하면 되니까. 자, 슬슬 가정법. 그래서 가정법이 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정도면 가정법이 끝날 겁니다. 영어에서 가정법은 약간 수학 같아가지고 공식 몇 개만 알면 처음 배울 때가 어렵지 마칠 때는 정말 쉽습니다. 근데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못 배우면 고등학생이 돼도 못 맞히게 되는 케이스고 그렇습니다.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 완료의 특징은 직설법으로 됐을 때 내용이 반대다. 낫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직설법으로 됐을 때 시제가 하나 올라간다 였습니다. 그런데 가정법 현재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단순 조건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단순 조건문. 이게 짧은 시간에 끝내려다 보니까 말도 좀 빠르고 글씨도 좀 빨리 쓰는데, 자, 만약에 이제 아무 말이나 해서 내가 만약에 어린이라면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그냥 현재나 미래에 대한 단순한 가정입니다. 내가 어린이라면 나는 놀이동산에 갈 거야. 아니면 갈 수 있을 텐데. 물론 어른이 돼도 항상 갈 수 있지만 약간 7, 80년대 세대들이 지루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어른은 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안 그렇게 자꾸 배워야 되는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린이라면 if I 자, 현재 여기에 포인트 현재니까 동사를 현재를 쓴다. 기본 동사 뭐뭐이다. am if I am 어린이 child. 오케이 a child. 내가 어린이라면 이게 좀 진하게 나오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놀이동산에 갈 것이다. 갈 텐데 나는 I. 자, 여기가 가정법 현재였으니까 여기도 뭐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동사의 현재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 것이다 단순 미래라면 뭘 쓸까요? will. 갈 수 있을 텐데 라고 가능을 나타내면 뭘 쓸까요? can. 이렇게 쉬운 겁니다. I will go 아무 데나니까 뭐 펀랜드 adventure. 이렇게 모험이 되고 우리가 놀이동산 뭐 펀랜드 뭐 라리랜드 뭐 아무렇게나 다 얘기하는데 놀이동산에 갈 텐데 이게 가정법 현재의 답니다. 이게 다. 자, 어떻게 되냐? 가정법 현재. 그러니까 여기도 조동사의 현재. 뜻은 미래지만 조동사의 현재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나 미래에 대한 단순한 가정을 아무거나 하나만 더 복습하면 하나만 더 아무거나 그냥 다 복습하면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어른이라면 나는 저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어린이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내가 어른이라면 이걸 이제 머릿속에서 대충 떠오르면 거의 익혀가는 겁니다. 만약에 If I 내가 am am adult. adult 내가 어른이라면 AT 어른이라면 내가 이번에는 산다는 게 단순 미래가 아니고 살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니까 will을 선택하지 않고 can 사다 buy 저차 저차 이 차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that car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정법도 알고 나면 점점 쉬워집니다. 처음에 개념 익힐 때 그때 거기를 못 들어가서 그렇지 거기만 딱 한번 들어와서 두세 번만 생각해 보면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다시 보면 가정법 현재 동사 가정법 현재 그러니까 여기도 조동사의 현재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가 아니니까 직설법으로 바꿔라 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가정법 이제 현재 했고 가정법 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정법 미래는 여태까지 배운 규칙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가정법 미래. 먼저 정의 먼저 쓰면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단순한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가정법 미래라는 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첫 번째, 미래의 거의 불확실한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입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의 불가능한 것을 가정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불가능한 것을 가정한다. 그럼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미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 뭐 내가 여자라면 이런 거.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도 내가 어린이라면 이런 것도 사실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로 써도 되는 겁니다. 내가 새라면 이것도 가정법 미래로 써도 되는 겁니다. 가정법 현재로 써도 안 될 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의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거, 없지는 않은데 희박한 거에 대한 가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뭐냐? 지금이 8월 달인데 눈이 내린다면 이런 거.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희박한 거. 뭐 일기 같은 건데 주로. 해가 서쪽에서 뜬다. 그건 거의 이제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봐줘야 되는 거고. 일기예보에서는 분명히 날씨가 100%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혹시나 비가 온다면 나는 야구하러 안 갈 거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아주 희박한 거. 자, 요 두 개념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가정법 미래는 요 두 개에 따라서 딱 한 가지만 됩니다. 딱 한 가지. 조건절에 있어서 if절이 조건절. 불가능한 거를 가정할 때는 딱 한 글자만 외우면 됩니다. were to. 정말 깨끗하게 재미없는데 한국 시험에서는 만렙 찍는 겁니다. 만렙 찍는 거. 다 맞춥니다. 다. 그래서 한 십몇 년씩 한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못한다 그러는 게 잘 납득은 안 갑니다. were to.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 다음에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일은 should. 근데 이 정도만 알고 얘기해도 현직에서 가르치거나 고등학교에서 전교 뭐 한 1, 2, 3, 4, 5등 정도 들지 않는 애들은 모릅니다. 아예. 우리가 맨날 직업적으로 한 거니까 이게 그냥 가나다라보다 쉬운 얘기지만.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늘 얘기해 보자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거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 중에 뭐투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라면이니까 이제 if 태양, the sun. 여기서도 the sun이라고 쓰는 거에 더에 대한 용법에 대해서도 쭉 배우면 쉬워집니다. 이제 어떤 때 더를 쓰고 더를 안 쓰고 어를 쓰고 이러느냐. 이것도 한번 들으면 쉬운데 안 들은 상태에서는 막막한 겁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특히나 이제 학교 교육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더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애들이 학년이 이렇게 다르니까 4학년 애한테 더를 못 얘기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 돼도 더를 배우는 게 이미 빠른 속도가 아닌데 더를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냐. 더에 이렇게 칸 중에서 여기 두 개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에 가서 여기 두 개 가르쳐주고 중3쯤 돼 보니까 이제 영어 준비는 싹 다 끝났지 이제 실전이야.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더면 더에 대해서 지능이 좀 발달했다 그러면 더에 대해서 쫙 알려주고 나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지금 교과가 에피소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됩니다. 태양이 그 다음에 이제 뜬다라는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rise. 이거 rise도 rise, rose, rise이냐 raise, raised, raised냐 이제 자타동사 구별 같은 거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야. 근데 태양이 뜨는 게 서쪽에서 뜨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 둘 중에서 were to가 오는 겁니다. were to. If the sun were to rise. 요렇게 were to는 기본으로 오고 해당하는 뜻 오면 되니까. 태양이 뜬다면 서쪽에서 하니까 역시 in the west. 이렇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러면 저기가 절대 안 할 일을 뒤에다 붙이면 됩니다. 자기가 절대 안 한 일, 안 할 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신의가 아주 없는 친구가 자기 어려울 때마다 전화해서 돈을 꿔달라 그런다. 그럴 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꿔주겠다. 그럴 때 여기서 I will lend you mone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에게 돈을 요거 사람이 앞에 왔을 때 해석하는 걸 우리가 사형식 그 전 강의에서 사형식에 대해서 들어보면 영어는 사형식을 잘 보면 영어 전체가 쉬워 보입니다. 사형식을 잘 보면 보통 그냥 자기 머리로만 공부한 사람이 영어가 어렵다고 하는 게 사형식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요건 사형식 이렇게 사람이 앞에 오면 무조건 에게 간접 목적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에게를이라고 해석하니까 너에게 돈을 빌려 줄 텐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동사를 뒤에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는 will 써도 되고 would를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더 어렵게 들어가면 will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 과거에서 나왔고 학력고사 시절에 아주 그러나고 지금은 나오질 않으니까 요 정도 were to
요 정도 이제 알았고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것이다.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희박한 거. 8월에 크리스마스가 있다면 이런 것도 안 되고 8월에 비가 내린다면 이거는 그럴 수도 비는 원래 내리고 눈이 내린다면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예를 들으면 가능성이 있긴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럼 if 자 눈이 내린다는 자꾸 어려운 말 섞으면 안 되니까 주어를 사람 나가 아니니까 날씨를 쓸 때는 주어를 it. 그때 it을 무슨 it? 비인칭 주어의 it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6가지로 it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6가지를 다 알면 뭐 고3에서 전교 뭐 몇 등 하고서 난 가리키는 거고 중학교 한 2학년, 1, 2학년쯤 되면 it에 대해서 구별하라는 얘기가 그게 단골손님입니다. 단골손님. 그거 하나만 알아도 20점이 올라갑니다. 20점. 근데 이거 한번 잘못 배우면 it 물어보면 계속 틀려. it은 그것으로만 하니까. 그게 아니고 가주어냐, 지시대명사냐, 지시형용사냐, 지금처럼 비인칭 주어냐, 강조구문이냐 이런 식으로 쫙 나뉘어야 되는데 사실 구별하는 건 간단한데 눈이 내린다. 그냥 눈 자체가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지만 뭐 이 중에서 뭘로 쓰는 게? 동사로. 동사로 쓰면 그냥 snow. snows라고 단수 3인칭이니까 if it snows 8월 달에 in August. 8월 달에 눈이 내린다면 요거는 혹시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자기가 해도 괜찮은 거. 썰매를 타러 갈 텐데. 그렇겠네요. I 뭐 can 써도 되고 will 써도 되고 I will go to skiing. go ing 하면은 뭐뭐 하러 가답니다. I will go skiing. 내가 스키 타러 갈 텐데 go ing 이것도 아주 흔한 수거입니다. go ing은 뭐뭐 하러 가다. go working 하면 일하러 가다. go fishing 하면 낚시하러 가다. 아주 쉽고 흔한 거. 중학교 1학년만 되면 바로 문제 나오는 거. 근데 여기서 잘못된 문장을 찾아보십시오. will 대신 여기 will 대신 snow. snow 대신 should snow. 맞습니다. should snow. should snow. 조건절에서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이거는 뭐 복습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맞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면학파가 아닌 입장에서 한 번 듣고 한 번에 생각해서 맞힌다는 거는 다 이제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의 안 일어나겠지 하는 걸 갖다가 가정법 미래라 그러는데 그때는 조건절에 should 100%안 일어난다고 본다. 99.9% 그럴 때는 were가 아니라 were, to를 빼놓는 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면 to를 빼놓고 시험에 냅니다. 왜? were만 있으면 가정법? 과거. 오케이. were to까지 들어가야 가정법? 현. 미래. 이렇게 냅니다. 조금 도시에서 온 선생님들이 시골 애들이 너무 거만하고 이럴 때 내는 스타일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주 다. 자, 가정법 현재 미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와 과거 완료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혼합 가정법까지 하면은 이 수학같이 생긴 영어 이 부분을 거의 알게 됩니다. 혼합 가정법, 가정법 미래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혼합 가정법인데 이것도 말 자체. 그러니까 한국 이렇게 어떤 선생님들은 영어를 가리키다가 독립분사구문인데 독립분사구문이라는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완료분사구문인데 완료분사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건 사실 저학력자들을 가리킬 때 그런 겁니다. 왜? 흥미를 잃을까봐. 근데 용어가 이렇게 정의가 딱딱 되면 용어를 찾아가서 공부를 맞춰가면 굉장히 그냥 거기 안에 다 답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국어 풀 때도 그렇고 법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법도 그 말 안에 다 답이 있는 거니까. 뭐 법 공부를 따로 해본 적은 없지만은 혼합가정법이니까 두 개가 섞여 있다. 그냥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도 가정법 중에서 현재와 미래는 서비스라고 봐주면 벌써 두뇌가 이제 여유가 있는 거고 뭐가 섞여 있냐? 과거 완료가 섞여 있고 과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머리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가면 그러면 과거 완료를 어느 쪽에 쓰냐? 조건절에 쓴다. 그러면 과거는 어느 쪽에 쓰냐? 주절에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개념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와 과거 완료를 섞어서 혼합가정법을 쓴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과거와 과거 완료니까 이것도 반대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울 때 네가 어저께 나를 도와줬으면 네가 어저께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어저께 뭐 할 텐데 하는 거는 시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저께 공부를 했으면 내가 작년에 공부를 했으면 올해 편안할 텐데 이런 게 혼합입니다. 혼합. 옛날에 일어날 일을 지금의 영향을 준다. 그걸 이제 말로 딱 정리하는 거면 됩니다. 과거의 사실이 현재에 영향을 준다. 이럴 때 이거는 직설법에 있어서의 내용입니다. 직설법에 있어서.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자꾸 머리를 쓰는 스타일로 하니까 이 치매 예방도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가정법으로 해가지고서 시제를 싹 바꿔주면 그대로 이해가 갑니다. 내가 작년에 공부했었으면 올해 편안할 텐데 예? 내가 중학교 때 열심히 했었으면 고등학교 때 여일 텐데 왜냐면 애들 우는 거를 하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고3만 벌써 십몇 년 가르치면 맨날 뭐 취미활동 간다 고1, 고2가 돼서도 그러고 있다가 이제 수능 쓸 때 쓰면 되면은 어디 써요? 맨 울고 앉아있고 관심 없다 그러다 이거를 십몇 년 보다 보니까 그럼 이걸 가정법으로 올리면 시제가 가정법은 현재 시제 직설법보다 가정법은 시제가 한 시제 아래입니다. 아래. 그러니까 과거는 뭘로 갈까요? 당연히 과거 완료. 오케이 여기는 과거 완료로 가야 되고 현재는 당연히 과거. 그러니까 딱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가 섞인 혼합 가정법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내가 작년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if I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작년에를 아마 여기 원래 작년에 지난 연도에를 이거를 안 보여주고 내용상으로만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내는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별로 없고 가끔 나오긴 합니다. 어른들도 가르쳐보면 토익 같은 문제에서도 거의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게 뭔 얘기냐 개념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런 거 딱 보는 순간에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다 읽고 생각하니까 떨어지는 거지 딱딱 보고 바로 그건데 작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사구를 보고 맞히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가정이야? 과거에 대해서 가정하는 건 과거? 완료. 과거 완료면 have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뭐 다시 수능을 봐도 if I had studied hard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내가 작년에 공부를 했었다면 여기 지난 연도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여기도 맞히는 거고 이거를 보고 지금의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거를 이거 하나 보고 맞히는 겁니다. last year가 있을 수도 있고 then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then 그때도 옛날이니까 그 다음에 yesterday가 있을 수도 있고 in 2007년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편할 텐데 지금의 반대 가정입니다. 왜냐면 지금 편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거 반대 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편할 텐데 하면 여기 가정법 과거니까 주절에서는 I 과거로 하려면 M은 당연히 아닐 거고 was는 안 쓴다 그랬고 were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I were 한가하다 편안하다 뭐 아무도 안 하나 rest 내가 쉴 텐데 그렇게 쓰고 싶으면 I were in rest 이렇게 써도 되고 휴식 안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영어가 하기 나름입니다. I were free도 되고 뭐 I were 또 편안하다는 단어 뭐 comfortable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신에 차 있다면 confident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때 rest는 명사로 사용한 겁니다. 그냥 휴식 안에 있을 텐데 더 좋은 표현입니다. 더 쉬운 단어로 했는데 너무 한가하다 free라는 느낌도 약간 그렇고 confident 너무 자신감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comfortable 편안하다 좀 그런데 I will rest 굉장히 좋은 단어 미국 사람들이 쉬운 단어만 씁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이 떠드는 것만 잘하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이태원도 가서 영국 사람하고도 얘기해보고 미국 사람하고도 얘기해보고 하면 영어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좀 틀린 말을 합니다. 70%가 문맹이니까. 근데 왜냐하면 걔네 보고 한국 시험을 봐보라 그런 유튜브를 보면 압니다. 옥스퍼드 나온 애들이 평균 70점밖에 안 됩니다. 옥스퍼드 세계 10대 대학교인데도. 근데 한국에서 전국에서 1% 정도 하는 애들한테 보면 수능 다 풀어버리고 시간 남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그거고 생활 영어야. 그냥 6개월 장난해도 그냥 다 되는 거니까. 이게 혼합 가정법. 그리고 요 뒤에 더 또 이거를 만약에 안 준다. 만약에 이게 너무 고난도로 가면 이 과거라는 걸 만약에 안 준다. 그럼 이 뒤에 뭐가 있냐 하면 now 이런 걸 붙입니다. now랑 today.
그래서 선생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 뭐 애들이 와서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설명 조금 들어가서 설명하면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애들은 이제 평생 못 맞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이것만 언제 매달려? 수학은 이제 미분 적분 들어가는데 뭐 국어야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 고2로 올라가면 국어야 딱 정해진 거고. 근데 이게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은 요거지. 그러면 그런 애들은 딱 알아듣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이 시제 상관 부사 이게 혼합 가정법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 더 어제 네가 돈을 꿔줬다면 오늘 내가 파산을 안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제의 일이 지금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제 네가 나한테 돈을 꿔줬으면 늘 영어로 하면 If if you you have okay had lent lend 오케이 렌트로 변하니까 오케이, 렌트 그 다음에 나에게 돈을 me 그렇지 money 그냥 머니 money 이건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게 있는데 명사의 종류 5가지 뭐뭐가 있죠? 고, 유명사, 추, 상명사, 물, 질명사, 보, 통명사, 집, 판명사 집판명사에서는 다시 군진명사로 나누고 군진명사는 미국식에서는 뭐 한 8개, 영국식에서는 한 11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나중에 정말 영어에 대해서 취미가 있다 이런 사람만 보면 되는 거고 물질명사 앞에는 안 씁니다. 만약에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의미 변동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딱 맞습니다. 지금 옛날 사실의 가정이니까 과거 완료 사형식이니까 나에게 돈을 꿔줬다면 어제라면 여기 어제 이렇게 붙여주면 또 그냥 먹기고 어제를 붙여주면 그냥 먹기고 den이나 이런 걸 붙여주면 그러면 내가 지금 파산에 있지 않을 텐데 그것도 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하면 일형식이 되면 전치사로 빠지니까 아주 좋은 표현. I 그렇지 were 가정법 과거만 하니까 I were 아닐 텐데 not 파산 in bankrupt 내가 파산에 있지 않을 텐데 단 그냥 100만 원만 꿔줘서도 되는 건데 100만 원을 못 꿔서 파산했을 경우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정법의 웬만한 90%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도 처음에 개념 쌓기까지가 어렵지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점검 오늘은 딱 여기까지인데 가정법 중에서도 혼합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시오. 그럼 역시 직설법에서도 시제가 2개가 됩니다.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 여기 과거 완료는 과거로 과거는 현재로 그럼 다 맞히는 겁니다. 그럼 네가 안 꿔줬기 때문에 as because as 네가 you 안 했다 not인데 과거로 해야 되니까 did not 해도 되고 didn't로 if you didn't lend 오케이 요게 와야 되니까 lend 나에게 돈을 me money yesterday 그러니까 어제 네가 나한테 돈을 안 꿔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파산에 있지 않다가 아니라 반대로니까 나는 지금 파산에 있다. I am in bankrupt 오케이 현재로 올리니까 I am not은 없어지고 in bankrupt. 자 여기서 하는 게 이렇게 취미 삼아서 하는 것 같지만 이거 고등학교 2학년 정도입니다. 중 한 2부터 고 2, 3까지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도 학교에서 정답률은 학년에 따라 다른데 보통 웬만한 지방으로 봤을 때 정답률은 40% 이하 이렇게 뻔한 거를 내도 그리고 좀 공부 안 하는 학년이거나 분위기가 노는 분위기를 교장에 따라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20% 이하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자 오늘은 가정법 현재와 미래와 혼합가정법하고 혼합가정법의 직설법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